노인의 날인 오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는 요즘 꽃게잡이가 한창인데 일할 사람이 없어 어민들 상당수가 조업에 나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가 우리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방제선은 오히려 영남 지역에 많이 배치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중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전남이 6강 이겨루는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했고 광주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인 오늘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성 벌교를 대표하는 식재료 꼬막이 만두 속으로 들어가 꼬막 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어 동네 명물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꼬막빵과 크로켓 등을 파는 가게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8명. 빵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늘고 어르신들은 덕분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또 우리까지 우리들은 참 즐겁고 우리는 이거 만족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복장을 한 산모 도우미들이 신생아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환갑을 간 넘긴 도우미 1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산후조리원은 젊은 산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까지 키워본 어르신들이 돌봐주다 보니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너무 지금 즐겁고 또 이제 우리 신생아 아가들 보니까 손주 같은 마음으로 일을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가 3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부터 4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참여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노인 일자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광주 전남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서해가 요즘 물반 꽃게반이라는데 꽃게어민 상당수가 조업에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닷일을 할 선원을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꽃게 제철을 맞은 진도 서망항. 25척가량의 통발 어선 가운데 10척이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다른 배들의 만선 행렬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에 나설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어민들이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당장에 지금 배를 초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최대 2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꽃게잡이 어선에서 필요한 선원은 9명가량. 꽃게 어선 등 20톤 미만의 어선들은 관련법상 양식장과 염전, 심지어 1톤급 소형 어선 등과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외국인 선원을 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나머지 내국인 선원 구하는데 또다시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다. 한 배당 2사람씩 규제가 돼가지고 이런 규제들도 빨리 완화가 돼야서 한 4사람 정도 외국인이 실을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외국인 선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수협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과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해양 유류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선이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의 방제선 척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800kl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켰던 여수 의산호 송유관 충돌 사고. 전국 주요 항만에 이 같은 유류 오염 사고를 지난 5년간에 걸쳐 집계해보니 최다 유출의 오명은 단연 여수였습니다.
사고 건수도 여수와 목포가 각각 2번째, 4번째로 전국의 주요 사고 다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의 주축이 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수는 사고 통계와는 다른 추이를 나타냅니다. 부산이 14척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울산이 6척, 여수는 5척, 목포는 단 1척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방제선 척수가 해양환경관리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며 사고 건수나 유출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항만 내에 이제 뭐 유류라든지 위험 노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인자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주도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은 그러나 기준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며 조정이 시급하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제선의 기준은 법적으로는 충족할지는 몰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거고요. 공단 측은 항만 위험도를 계량하는 기준의 재설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 취약 지역의 실질적인 선박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포스트 시즌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1승을 챙겼습니다. 기아는 선발 헥터의 호투와 이범호의 적시타에 힘입어 KT를 3대1로 이기면서 4위 LG를 한 경기 반차로 쫓았고 6위 SK와는 한 경기 반차로 승차를 벌렸습니다. 한편 프로축구에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제주에 졌지만 5위를 기록해 6강 진출에 성공했고 광주FC는 8위로 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로 개막 나흘째인 광주 충장축제에서는 별빛 야간 거리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폐막일인 내일 저녁에는 문화전당 앞 특설 무대에서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열리는 무등 울림 행사도 동구 울림동 일대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참여 속에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제1회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가 오늘 목포 북항에서 출발해 목포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치러졌습니다. 하프와 10km, 5km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천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했습니다. 휴일에 연장 근로까지 했다면 휴일 가산임금과 연장 근무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현정 판사는 환경비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 연장 근로수당 9,057만 원을 지급하라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모든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 근로가 추가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4건 가운데 1건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24.5%가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기각률은 2.7%,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3.37%로 나타났습니다.